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그리고 시각디자인 기사의 마지막 과목인 시각디자인 실무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뭐 말 그대로 시각디자인을 실제로 어떤 업무에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필기를 위한 준비이기 전에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공부했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또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과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각 디자인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시각 디자인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광고학과 조형 심리학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죠? 이 시각 디자인 실무 과목 자체가 없고 광고학과 조형 심리학으로 나누는데, 기사 시험을 1년에 한 번밖에 보진 않습니다. 또 자격도 4년제 이상, 4년 이상, 그리고 또 조건도 그렇고 시험 보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책을 내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기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해서 광고학과 조형심리학을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이제 사실 우리가 산업기사에 나오는 시각디자인론과 시각디자인 실무의 내용과 거의 많은 부분이 일치합니다. 물론 이제 광고학 안에서 여러 가지 좀 미시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오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선생님의 책 또는 시각된 산업기사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요. 또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고 나머지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사에 관련한 기출문제는 선생님 카페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기사 기출 문제만 풀어보시면 뭐 굳이 기사 책을 가지고 공부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여하튼 광고학과 조형심리학은 시각디자인론과 실무와 상당히 겹친다. 그래서 기본적인 산업기사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출문제만 이제 기사책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거의 됩니다. 자, 이제 시각디자인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형 심리학이나 광고학적 내용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디자인, 특히 우리가 시각 디자인. 자, 디자인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 필기 공부하면서 잘 들었으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디자인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디자인이라는 것을 굳이 뭐 어디 딱 정의해서 이거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디자인 플러스 선생님 쓰는 책 제목도 이제 디자인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디자인을 플러스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디자인을 플러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이러한 어떤 그런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를 공공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상업 디자인 또는 산업 디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친구들도 졸업 후에는 어쨌든 뭐 직장을 얻어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분야, 가장 많이 취업하는 분야, 가장 시각 디자인과 관련해서 돈을 불어내는 산업 디자인 분야가 어디냐? 그럼 바로 광고입니다. 광고 쪽과 관련한 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실기가 광고와 관련된 이제 광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기획 능력을 보는 시험을 통해서 시각 디자이너의 자격을 검증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필기 기사 같은 경우는 광고학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실무 이론도 거의 광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하튼 그 실무, 그러니까 실제로 시각 디자인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자, 디자인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각 디자인이라는 그러한 디자인을 통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래서 보통 이제 시각 디자인 안에서도 이제 상업적 돈을 벌 목적의 이제 어떤 소통 이러한 개념에서 접근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업무를 본다. 그래서 보통 실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냥 크게 돈을 버느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느냐.
그리고 디자인은 모든 분야에 모두 적용된다. 디자인 그러면 시각, 제품, 환경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된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런 문제고, 우리 같은 시각 디자인은 자, 소통의 영역에서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소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과 기능적 활동을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하지만 시각 디자이너입니다. 이면서 학자이면서, 그죠? 학자이면서 또 뭐 이렇게 12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또 책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항상 그래요. 우리가 디자인을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뭐 컬러리스트라든가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거 배울 때 조형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색채 심리학도 공부하고 그래요.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으로 행복해 하는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의 속, 심리,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알고 하는 것이 상당히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기본 소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심리학부터 해서 또 마케팅까지 공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디자인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디자인이 이제 경영과 관련해서 이제 그 돈을 버는 목적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무의 첫 번째 돈을 벌 목적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인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이 무엇이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자인을 가지고 돈을 벌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이죠. 그 기업이 어떠한 것을 합니까? 경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영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고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지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마케팅 그러면 뭐냐? 그럼 목적이 있어요. 항상 왜 이런 질문을 하라고 했었죠. 그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항상 마케팅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통. 어떤 소통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생산자다 그러면 어떻게 생산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면 생산자와 좀 상대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소통하는 대상이 소비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또 어떠한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이 어떠한 자기들의 물건과 자기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곳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 맞아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과 시장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죠. 소통은 주고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거 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통보죠, 통보. 예, 사람들이 통보가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통보는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은 오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이 디자인이 뭐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그래서 요즘에 뭐 이 소비자들이 갑질한다 그래가지고 막 일하는 그런 그 직원들한테 막 함부로 행동하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생산자가 윈, 소비자가 윈 이게 아니에요. 생산자나 소비자나 모두 해피할 수 있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것을 해내는 게 마케팅이고 이 마케팅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통해서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나중에 시각 디자인 시험 준비하는데도 아주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고 이해도 안 되면서 그냥 뭐 그런가 하고서는 공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나 기업은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어떠한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겠죠? 돈을 벌어서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기업을 생산자는 목적을 갖죠.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와 시장에 제공을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과거와 달리 소비자도 되게 어때요? 다양해졌죠. 과거와 달리. 그 다음 시장도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자와 기업이 이제는 대충 해가지고 이 소비자와 시장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이 마케팅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거, 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남이 원하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쟤도 좋아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오차도 많고 오류도 많고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기업이 소비자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뭘 해줘요? 대가를 치러줍니다. 뭐예요? 비용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한다. 그래서 일련의 요 과정을 우린 다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산자와 기업이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에 맞는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와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케팅이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소통의 하나의 형식이고 또 뭐예요? 디자인, 시각 디자인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죠. 뭐예요?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것 또는 needs, 필요로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바로 소통의 핵심인 공감, 그 다음에 설득을 위한 뭐예요? 그러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시각 디자인의 기본이 바로 이 마케팅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떠한 분야를 공부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 시각 디자인을 배워 놓으시면 상당히 나중에 뭐예요?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파트에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색채학부터 인쇄 사진기법. 자, 처음 시작할 때 색채학은 좀 만만했는데 인쇄 사진기법부터 좀 약간 힘들다 느끼죠. 그 다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각 디자인 논 넘어오면서 이제 거의 체력이 방전이 됐죠. 이제 시각 디자인 실무를 배우려니 이제, 그죠. 이제 이제 하기도 싫고 지치기도 하고. 선생님 가르치는 저도 어때? 좀 많이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시각 디자인뿐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컬러리스트도 강의하고 또 외부에서도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또 공무원들도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인간이다 보니까 지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여하튼 요 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돈을 버는 목적인데, 자,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절대 손해보고 살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는 항상 얘기했잖아요. 나와 뭐예요? 딱 인간의 종류는 두 가지예요.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남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는요, 사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내가 없으면,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게 항상 여기에 생존하고 있어야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은 나만 생각하는데 또 남이 나를 뭐 해주길 바란다? 인정해주고 알아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길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왜? 저 사람도 집 밖에 모르면서 나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나도 나 밖에 모르니까 저 사람을 알려고 하지 않겠죠. 단 서로 소통이 될 때는 뭐예요? 서로의 뭔가의 이해관계, 이윤 추구, 뭔가 득이 될 때는 소통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 나 중심적으로만 내가 100% 이익을 보려고 소통하려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소통하려면 조화, 그러니까 균형, 밸런스, 무조건 5대5는 아니에요. 3대7, 2대8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합의하고 조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같은 원리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품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에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욕구, 니즈를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네,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통해서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조사를 통해서 뭘 해요? 자료를 축적하게 됩니다. 자료를 축적하게 되는데 조사하는 기법에 대한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마케팅을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조사 기법이에요.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고 그 자료를 확보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마케팅의 4P라고 해가지고 제품, 유통, 그 다음 뭐예요? 촉진, 그 다음에 가격.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뭐 시각 디자인을 위한 또는 뭐 마케팅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아주 상식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과정에는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P라고 하는 건 다 뭐로 시작되기 때문에 P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4P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은 프로덕트, 제품,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프라이스 이래가지고 네 가지 P로 시작되는 마케팅의 4개의 기본 요소. 그래서 제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유통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장소. 판매해야 하는 장소 또는 판매를 해야 할 하나의 경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촉진은 뭐예요? 더욱 잘 팔리기 위해서. 우리 불을 붙이고 더 잘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돼? 막 뭐예요? 바람이 이렇게 가지고 더 활활 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촉진 행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중요한 게 또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요거에 대한 것만 이해하면 돼요. 마케팅은 요 공부예요. 자, 기본적으로 마케팅이 뭐라고요? 생산자와 기업이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예요. 뭘 추구한다? 이윤을 받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이 있어야 되고 유통, 촉진, 가격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뭐 이제 우리가 신상품 기획 및 제품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는 이제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왜 지금 이 브랜드가 되게 중요해졌냐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시간도 빨라졌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었어요.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는 편지를 한다든가 또는 소문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바일, 핸드폰, 우리 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길거리에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정보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죠?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당연한 내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되게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동화 속에 있는 그러한 동화의 신비로운 세상이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해리포터의 세상이 신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게 신기한 거죠. 동화 속에서 열려라 참깨 하고 이렇게 문이 열리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가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양탄자를 타고 날라요. 지금은 운동장만한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우리 마녀가 막 이렇게 동그란 뭐 구슬을 통해서 막 화질도 안 좋잖아. 그걸 가지고 막 구슬아 뭐 이렇게 막 상대방을 보지만 우리는 실시간으로 어때요? 아주 고해상도의 화질을 통해서 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개인의 정보까지도 서로 소통하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뭘 먹고 있는 것조차까지 우리는 그 정보를 알아야 되는 아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만큼 정보가 자료가 이제는 많이 있고 또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에 뭐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를 PR하고 나를 이미지를 잘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게 뭐냐 그러면 생산자도 그렇고 기업도 자기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 기업도 과거와 달리 기업이 어떤 뭐 뭔가 최근에는 위메프인가요? 거기서 뭐 인턴 사원을 뽑아서 2주 동안 그냥
자기들이 아주 그냥 가장 어려운 일을 시키고 나서 한 명도 정직원 시켜주지 않고 다 뭐 박봉 주고 잘랐다. 그래가지고 막 기업이 저 나쁜 기업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막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그 기업의 제품을 사지 말자, 그 기업의 뭐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 탈퇴하자, 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와 달리 어떻습니까? 상당히 이미지와 이 브랜드 상당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 힘이 셌어요? 생산자나 기업의 힘이 셌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소비자와 이 시장의 파워가 상당히 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그 기업의 브랜드와도 상관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생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이제 뭐 지금도 나름 뭐 여러분이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저를 알아주지만 더욱더 저희 브랜드를 만들면 이제 사람들은 더욱더 그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좀 더 비용을 들더라도 뭐 명품을 막 찾는 이유가 다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그 기업의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뭐예요? 제품이나 이 서비스도 뭘 만들 수 있어요?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하나 자체가 이제는 상당한 힘을 갖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었었나? 과거 70년대, 뭐 80년대 우리 신발을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뭐 60% 가까이의 많은 그 신발을 다 만들 정도의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었죠.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기업 경영자들의 어떤 이 마인드는 여전히 그냥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땅 사서 이제 뭐 부자 되고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냥 과거 전통적 그 장사꾼 정도의 마인드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산업 이제 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 대공황이라는 것도 겪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이 뭐예요? 이제 상당히 풍요의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공장들이 막 물건을 만들면 다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후죽순 공장도 많이 생기고 또 같은 물건을 막 계획 없이 막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때요? 재고가 남는 거예요. 재고가 남으면 그만큼 회사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손해본 만큼 누굴 잘라요? 노동자를 잘라버리는 거죠. 노동자를 자르니까 그 노동자들은 또 뭐예요? 잠재적 그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비가 줄게 되고 소비가 주니까 또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니까 어떻습니까? 또 자르고 그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분명히 시장엔 돈도 많고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모두가 다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이 됐는가를 보니까 무계획,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시장이 10개밖에 없다면 공장은 서로 눈치 보면서 그걸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팔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계획 행위와 그 안에 디자인에 관련한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학에서 경영학과가 생기면서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나오면서 다양하게 경영학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해보고 또 실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과에서 그런 공부를 한 애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야.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겠구나. 그러면 어때요? 그렇다면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곧 오겠네? 라고 뭐요? 배워서 알겠죠? 지식을 통해.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후 이제 똑똑한 그러한 학생들이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한국에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래요. 신발 좀 뭐 많게려만 수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사장님 좋아요. 뭐 그 정도 뭐 프라블럼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그 신발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 마크 있죠, 요 나이키 그죠? 요 마크 하나만 넣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업에서는 뭐 그 정도에 어렵지 않죠 하고 이제 이 마크를 하나 넣고 신발을 생산해서 수출합니다. 정말 신발이 좋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람들이 신발을 신죠. 그래서 이 신발 너무 좋네 하면서 그 신발에 대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는 뭐로 기억을 할까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할까요? 요 나이키일까요? 그렇죠. 나이키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이키는 아직 살아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신발 공장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죠. 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대부분이 저쪽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시장이 갔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기술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브랜드 힘, 이미지 힘이 아주 중요한 시대. 왜?
지금은 많은 정보들이 또 자료들이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소통의 시대, 아주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요. 그 시대에 맞는 자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게 틀리지는 않지만 그대로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과거에 그런 환경했을 때 적용된 거고요. 지금은 과거와는 지금 또 되게 빠르게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왕이 법을 하나 바꿨습니다. 그럼 그 법을 공포하고 알리고 그게 시행되고 그러면 몇 개월씩 걸렸지만 지금은 어때요? 어떤 법, 담배가 인상됩니다. 그럼 벌써 그 하루 만에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빠르게 변하겠죠. 어떠한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취업을 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면 빨리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하튼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와 기업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획 행위 어디에서 기업과 생산자가 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디자인 경영을 하는 회사들, 삼성이나 LG 같은 이제 주로 대기업에서 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좀 중소기업부터 해서 모든 파트에서 좀 이미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개념이 좀 도입될 필요가 있겠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상품 관련한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일단 용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상품을 처음 출시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놓는 처음 시작하는 처음 이제 브랜드나 제품을 어떻게 해요? 출시하는 그런 거를 우리 뭐라고 론칭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론칭. 그래서 신상품을 또는 브랜드를 뭐 한다? 런칭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한 것도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이제 론칭한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좋은데,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생산자와 기업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이 소비자와 시장이 무조건 그 제품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그 기업의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필요로 한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제품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이미지를 이들에게 기억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마케팅의 업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들 회사의 제품과 기업의 이미지 기억시키는 행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그래서 얼만큼 포지셔닝이 돼 있느냐는 곧 이 브랜드, 이미지와 상당히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자, 근데 기억을 할 때는 다른 회사와 분명히 차별돼야 차이가 있어야 기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똑같으면 기억 못 해요. 응? 뭔가 특별함이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면은 차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다른 기업과는 다른 그런 차별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차별하느냐 그러면 제품이 좋은 제품을 통해서 차별화를 한다든가 또는 서비스를 또 다르게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를 다르게 만든다든가 이미지 안에는 색채 이미지도 있겠고 다양한 이미지를 차별한다든가 판매하는 방식과 판매원들을 차별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영도 보통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졌냐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되기도 하고 또 기업의 구조 조정을 잘 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기업의 인력을 배치를 잘하고 기업의 시스템을 잘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등등의 것들이 다양하게 경영 학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품 포지셔닝.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이제 말 붙이면 돼요. 제품 포지셔닝, 서비스 포지셔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셔닝하고 차별화 이런 말로 우리 교재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좀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이거 공부하는 거죠? 디자인은 특히 시각 디자인, 이 디자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공익을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무, 또 공익을 위한 목적의 실무, 요거 있는데 이제 어떤 실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까? 돈을 벌 목적에 대한 실무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돈을 버는 목적의 실무를 우리는 보통 산업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산업은 뭐예요? 이렇게 생산자나 기업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들이 뭐예요? 일단 이윤 추구를 해야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돈을 주는 그 대상인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가로 이윤을 받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케팅 안에서 제품 유통 촉진 가격이라는 행위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될 건 제품에 대한, 유통에 대한, 촉진에 대한, 가격에 대한,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을 통해서 어떻게 경영, 뭐예요?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구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뭐 제품을 혁신한다든가 이런 원리,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제품을 이야기할 때 제품을 론칭한다, 또 포지셔닝한다, 차별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케팅 이야기할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조사 방법이에요. 어떻게 소비자와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 마케팅. 특히 또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자료를 조사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에 관련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럼 조사를 왜 하느냐? 뭐 그런 것까지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간, 시각 디자인 실무 첫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케팅에 있어서의 조사 기법이라든가 뭐 등등 시장 세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